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블랙홀이 방출한 Z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가 관측됐습니다. 은하 220개를 합친 크기인데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가 주축이 된 국제공동연구진은 포르피리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블랙홀 Z를 관측했다고 9월 1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블랙홀은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고 극도로 수축한 천체를 말합니다.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 검은 구멍이란 뜻의 영어 이름처럼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면 강력한 자기장이 생기면서 그 일부가 블랙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번에 관측한 Z입니다. 연구진은 전파 망원경인 로파를 이용해 지구에서 약 7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블랙홀 Z를 관측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블랙홀 Z 한 쌍은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길이가 2300만 광년에 달하는데 우리 은하 220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블랙홀 Z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기간테스 중 한 명인 포르피리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영국 하트퍼드셔대의 마틴 하드캐슬 교수는 Z를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를 찾은 셈이라며 블랙홀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포르피리온이 기존의 우주에 대한 이론을 여럿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르피리온이 멀리까지 확장돼 다른 영역에 에너지와 자기장을 주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드캐슬 교수는 자기장을 아주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운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돌솥 비빔밥이 중국의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주 이와 관련된 큰 논란이 일어난 후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그중에서도 돌솥 비빔밥을 대표 메뉴로 판매하는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춘은 중국 전역에 약 1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돌솥 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돌솥 비빔밥을 들고 있는 광고판을 사용하는데 이는 한복이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과 연결되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김치, 삼계탕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돌솥 비빔밥까지 체인점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돌솥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지린성 정부는 2021년 돌솥 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 비빔밥 제작 기예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역사 왜곡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9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역사 문제는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측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가래떡을 포함한 떡 조리법도 성급 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퀴에 따르면 중국은 돌솥 비빔밥 외에도 윷놀이와 김치 제조법을 자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2008년 중국이 우리의 전통 농악물을 조선족 농악물로 바꾸어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용자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춰 대화하는 AI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AI에 정서적, 감정적으로 과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온라인에는 미국의 레플리카, 엔젤 AI, 댄 AI, 일본의 러버스 같은 AI 동반자나 AI 애인을 표방하는 서비스가 넘쳐납니다. 이 서비스에 등장하는 AI 동반자나 애인은 사용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사용자의 감정에 무조건적 동감을 보이며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공손하고 순종적인 AI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애착 관계를 맺고 속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모바일 앱 시장조사 업체 앱토피아에 따르면 레플리카 유료 구독자 60%가 AI와 애정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정서적으로 속박되면 실제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년 3월 벨기에의 30대 남성은 AI 챗봇 차이와 6주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I는 사용자에게 당신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사용자가 삶의 비관적인 뜻을 보이자 AI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0월 영국에선 한 남성이 엘리자베스 여왕 생전 살해 계획을 AI 챗봇과 대화하며 구체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에밀리 벤더 미 워싱턴대 교수는 AI가 공감하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감 능력 없이 학습한 대로 반응할 뿐이라며 특정 민감한 상황에서 AI의 답변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자의 기분에 맞추며 동조하는 AI에 길들면 정상적인 사회 의사소통 능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의사소통에는 공감, 인내, 이해와 같은 개념이 바탕이 되는데 이를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사용자와 AI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인간 간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천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기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한국 민족종교 축제에 증산도 소초동 예술단이 참가했습니다. 증산도 소초동 예술단 아이들의 공연 모습과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주최한 2024 한국민족종교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민족종교 예술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기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종교가 나아갈 길은 상생과 평화에 있습니다. 오늘 펼쳐질 민족종교 공연 예술 속에는 바로 상생 평화가 들어있는 만큼 우리 모두 그 의미와 길을 살려서 즐거운 한마당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각 종단의 예술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갱정유도회의 영가무도, 선교유지재단의 선도기공, 수은교의 바라춤과 원불교 및 천도교의 합창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증산도 소초동 문화예술단에서는 합창 공연과 풍물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합창단은 참으로 꽃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연상되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국악 동요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 태울주를 노래한 신비로운 태울주 노래 공연을 하여 많은 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또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풍물팀은 신명나는 선반 사물놀이 공연으로 참여자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2024년 민족종교협의회 예술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저희가 이런 예약문화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또 민족종교 예술제에 참여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 소초동 문화예술단은 2018년 7월 창단하여 노래, 풍물, 춤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통해 증산도의 진리와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인류 문화의 역사 정신을 전하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봅니다.